요즘에 코인 시장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회사 하나가 흔들리고 있죠.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회사 스트레티지입니다. 근데 지난 며칠 사이에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주저앉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상한 거는 이 소식이 리플을 보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하던 사업보다도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걸로 더 유명해졌었고요. 지금까지 모은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거의 비트코인 그 자체처럼 여겼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회사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80% 가까이 빠져버렸고, 그냥 조금 내린 게 아니라 거의 무너져 내린 수준입니다. 폭락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죠. 근데도 회사 가치는 계속해서 깎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레티지가 돈을 빌리려고 만든 특별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우선주라고 부르죠. 우선주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회사가 돈을 빌리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주식인 겁니다. 근데 이 우선주의 가격이 원래 정해둔 기준보다도 13%에서 14%쯤 아래로 떨어졌고,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최근에 일주일 만에 회사 주가가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무너진 게 아니라요, 한순간에 흔들렸다라는 거고,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모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 회사 주식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얹어진 값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오른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거고, 회사는 이런 점들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주식이 비싸게 팔릴 때 새 주식을 찍어서 팔았고요. 또 그 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면요, 회사가 더 단단해 보이고, 그럼 주식이 또 오르겠죠. 그렇게 오른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또 비트코인 삽니다. 이 과정들이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면서 엄청난 주가의 폭등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들은 값이 상승할 때는 정말 강력합니다. 마치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숨어 있었는데,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팔려야지만 이 구조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값,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게 거꾸로 돌기 시작을 하겠죠. 주식이 비싸지 않으면 새로운 주식을 찍어가지고 팔아도 비트코인을 많이 못 삽니다. 오히려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몫만 줄어들겠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떨어진 주가는 돈을 구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 왔는데요. 그 속도는 오랫동안 시장을 봐온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선주, 그건 회사가 약속한 이자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반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라는 거고, 지금은 한 해에만 2조 원 안팎의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값은 약하고요, 새로 돈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내보내야 될 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법률회사들이 이 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시장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왜 리플 채널에서 하는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방식은 한마디로 코인이 곧 회사인 구조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것 자체가 사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리플은 이것과 정반대로서 움직였다는 사실들. 리플은 코인을 사모으는 회사가 아니라 은행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장에 돈들을 빠르게 보내는 결제 시스템, 기업이 자금을 관리하도록 돕는 도구 같은 걸 만들죠.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리플은 JP모건, 도이치뱅크, 그리고 일본의 SBI 같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을 실제 고객으로 데려왔다라는 거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끌어왔는데도 정작 XRP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한쪽을 보면 스트레티지는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붙어있던 거품이 빠지면서 가치보다 더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죠. 또 다른 한쪽을 보면은 리플은 실제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도 가격이 그걸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가치보다 위에 떠 있다가 떨어지는 중이고, 또 다른 한쪽은 가치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들.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챈 사람과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것과 진짜 쓸모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빚을 내 가지고 코인을 사모으는 방식은 오를 때는 강력하지만 내릴 때는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이번 스트레티지 폭락 사태가 역사적인 교훈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에 은행들과 실제로 일하고 있는 리플 XRP 같은 이런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거품이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에 진짜 알맹이를 찾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일 가격이 오른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XRP 가격이 그동안 쌓인 성과를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격과 실제 성과 사이에 벌어진 그 틈새겠죠. 이 비트코인을 빚을 내가지고 사모으던 회사의 방식이 거품이 빠지면서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플은 큰 은행들을 고객으로 들여왔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진 쪽과 실제로 쓰이는 쪽, 이런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쓸모를 따지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과 성과 사이에 그 벌어진 틈, 과연 누가 먼저 메울 수 있게 될까요?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은 이 조그만 움직임들에 있어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원래 세웠던 계획들까지도 바꾸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요, 이 목표가를 정해두시고 그 기준대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가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고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사람의 감정보다는 원칙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고, 지금 시장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게 되실 겁니다. 이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요즘에 이런 말들이 더더욱 적용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주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 관련된 D램에 대한 거래 지원을 발표했었고, 실제로 이 속보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전망한 사람이 가격 하락을 전망한 사람보다도 무려 6배 이상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가격 상승을 전망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언뜻 봤을 때는 호재 뉴스처럼 보이고요. 실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속보로서 호재성 이슈가 발표되고 나서 10% 이상 넘게 빠르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선 차트상의 눌림목을 형성 중에 있는 과정들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차트상에서 이 호재가 뜨기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언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비트코인, 리플 XRP, 도지코인 전부 포함해가지고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 폭락장이 있었죠. 근데 주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이 폭락하는 흐름을 시장이 역행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호재 발표되기 전에 매수해서 발표된 직후 상승 흐름에 대해서 매도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까지도 이어지면서 수익 실현 완료된 이유는요, 물론 차트상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엔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무너지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 보통 디파이 섹터, 그리고 RWA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섹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거시적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트레티지발 폭락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불안감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 특정 강세 섹터에서만 관련된 코인들이 시장에 역행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지금 한 10개 정도 선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될 때, 그리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어서 저점일 때, 그리고 오히려 스윙 중장기로서 수십 % 정도의 큰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이요, 365일 내내 하락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6년 반년 동안 하락만 해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년 바닥을 다진다거나 횡보한다거나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온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횡보 장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특정 암호화폐 섹터 코인들은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